안녕하십니까. 예. 들리나요?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요즘 월드컵 보느라고 뭐 밤새시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나요? 우리나라 져가지고 별 재미가 없죠. 일찍 져가지고 아예 관심을 끄고 공부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계속 올라가면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잠을 못 잡니다. 같이 한 달 동안 열기에 같이 이제 공부한 열기는 줄고 그런 스포츠에 빠져서 한 시간 한 달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안 쓰실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절차 개시까지 봤었고, 전자 신청하고 등기 절차 나머지, 그리고 강론 중에서 3, 4월 달에 하는 각종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나 촉탁 등기,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 기출 지문들은 제가 일부러 강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늘 소유권 관련된 부분까지만 해줬고, 다음번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걸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요약집에서는 어딜 보냐면 21페이지에 보면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 첨부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약집 21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기 앞서서 이제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 전자 신청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이 전자 신청은 그러면 이 요약집에서는 뒤쪽에 붙어 있어요. 64페이지 쪽에 붙어 있는데 맨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들어갑니다. 전자 신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말한다 했어요. 즉 신청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등기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전자 신청,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등기 신청 방법은 병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자 신청.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 시험 관련해서는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전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전자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자 등록 절차와 유효 기간, 요 정도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 전에 만들어 준 것에서는 자 19페이지에 보면 간단히 정리해 놨어요. 19페이지 강의 노트는 거의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하면 세부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 전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첫째, 자연인은 다 된다. 즉 이 자연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그런데 외국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국내 외국인 등록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지금 외국인도 전자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자연인 다 된다 했고, 그냥 법인도 무조건 다 됩니다. 법인도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디냐? 종중 같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 종중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전자 신청 대리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즉, 이 전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이 자격자 대리라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들만 전자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직접 출석해서 하는 방문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면 업으로 못하는 것뿐이지 대리인 자격 제한이 없지만, 이 전자 신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라 대리를 하려면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이게
법무사협회와 타협한 내용이라 했죠. 처음에 전자신청제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전자신청하려면 최초 전자신청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놓아야 돼. 직접 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이건 등기소에 출석해야 됩니다. 등기 직접 나가야 돼. 자, 어떤 등기소에 나가느냐? 이것은 관할 제한이 없다. 관할 제한이 없다. 즉 어느 등기소나 나가도 됩니다. 전국에는 모든 등기소가 다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용자 등록은 등기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관할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한번 사용자 등록하면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최초 전자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등기 직접 나가서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간 3년. 자, 공인인증서와 구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현재 1년이었었죠? 이게 3년. 그러면 3년이 지나버리면 어떠냐? 3년이 지나버리면 하루라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즉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이미 효력이 소멸한 거다. 그러면 이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연장을 해야 돼.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고 나서는 안 돼요. 끝나기 전에. 즉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요때 연장 신청하면 돼. 연장 신청은 이렇게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하면 다시 몇 년 들어간다? 3년씩 연장되는 거야. 3년씩 연장. 그래서 이것은 횟수 제한이 따로 없다는 거야. 몇 회까지라는 횟수 제한은 없어. 계속 연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다시 3년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 즉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용자 등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반드시 본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자 등록은 본인들이 직접 전자신청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자 대리인한테 위임해 버렸으면 이 위임한 본인들은 굳이 사용자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준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출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신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별도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대체가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기준에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자신청을 하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돼. 최초 전자신청 전에 미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놔라. 자, 오늘 나눠둔 지문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시면 보세요.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한 대리권을 수여한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등기 권리자도 이게 좀 그 말이 지금 좀 붙이다가 잘못 옮겨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한 대리권을 수여한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요게 여기 등기 권리자도 이 말이 중간에 잘라붙어서 이렇게 됐어요. 전자신청한 대리권을 수여한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경우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고치면서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지문은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권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 얘기죠. 이 본인들, 자, 자격자 대리인한테 이 사람이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인 이 등기 권리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지문은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던 건데 이건 잘못된 지문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자신청의 대리권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로 할 수 없어요. 본인들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 등록이 관할 제한은 없다. 아무데나 나가면 돼. 아무데나.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나가도 된다. 이때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자격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 정보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이거 자주 나오죠. 비법인 사단 전자신청 못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되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만 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하면 어디? 종중 같은 걸 생각을 하겠죠. 이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옵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전자신청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요 정도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이러면 요약집에서는 아까 했듯이 21페이지 피시고, 그리고 강의 노트 같이 처음 볼 땐 17페이지 정도 펴놓으면 됩니다. 17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신청 정보, 등기 신청을 하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신청 정보는, 자, 신청 정보는 등기 한 건당, 자, 신청 정보는 이것은 등기 한 건당 신청서 하나씩 1건 1신청주. 이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 예외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의 신청서로 내는 것을, 수건을 하나의 신청서로 내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일괄 신청의 경우는,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규칙 47조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즉 공동담보나 또는 경매나 공매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인수하지 않은 권리를 말소 촉탁할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관할이 같아야 돼요. 관할고 같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 그다음에 등기 목적. 요게 같다는 전제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당사자도 같아야 된다. 요 당사자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원래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장으로 못 내죠. 원인이 다르면 한 장으로 못 냅니다. 등기 목적이 달라도 한 장으로 못 내죠. 당사자가 다 제각기여도 한 장으로 못 냅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 같다는 전제에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로 낼 수가 있어요. 일괄 신청은 여러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왜 흔히 있느냐면, 보통 아파트 말고 단독 건물, 일반 건물이죠. 구분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을 거래할 때는, 자, 밑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이 토지 건물은 다보다 별개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그러면 A가 이 전원주택을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워도 같이 산다. 토지도 같이 사죠. 그러면 부동산이 두 개니까 등기는 몇 건 해야 돼? 두 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건의 등기에 대해서 이걸 샀다는 것은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둘 다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관할 등기소 같아. 관할. 등기소 관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할 하에는 토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관할 등기 똑같죠. 그 다음에 원인도 둘 다 매매. 그 다음에 목적도 등기 목적 같고. 그 다음에 당사자도 여기 등기 권리자 P, 의무자 A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전제에서 뭐 할 수 있다? 한 장의 신청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두 건인데. 알았어요? 이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할 때 여기다 번호만 쓰면 돼. 부동산 표시할 때 1.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2. 위, 지상의 건물 대요. 이것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1년 번호서 부동산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규칙 47조에 그럼 특수한 경우도 또 규정이 됐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 신청 정보에 관련해서 나온 게 뭐냐? 여기에 기록한 내용 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걸 필요적 정보, 당사자 약정 있을 때 저런 걸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란 건 어떤 의미하느냐? 필요적 정보라는 건 이걸 빠뜨렸다, 즉 흠결, 이게 빠졌다면 등기 안 해줍니다. 각각. 그럼 임의적 정보란 건 뭐냐? 이건 당사자가 상호 약정을 하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걸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정을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걸 약정해야지, 법률에서 금지한 걸 약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임의적 정보에 속하는 것이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문제, 민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권리소멸 약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지만, 오히려 각종 등기별로 보면 여러분이 필요적 정보 이거를 기억해야 돼.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서는 필요적 정보라는 것은 이게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준다 했죠. 그러면 필요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다 들어가면 돼. 첫째,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 자,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원인과 목적. 그 다음에 여기 신청인, 즉 당사자 표시. 신청인이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신청인 표시. 여기까지는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서의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적인 게 무엇이 필요이냐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내역이 안 나와 있다. 자, 등기 신청하는데 부동산 표시가 빠졌어? 등기할 수가 없죠. 등기 원인과 목적에 빠졌어? 할 수가 없지. 신청인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요거 말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객체와 권리 귀속 주체 이거 빼놓고는 여기 관할 등기소가 하나 더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하고 보니까 요 부분, 자, 어디 등기소가 나와야 되고, 등기소가 나와야 되고, 등기 신청 과정에서 각종 부담, 즉 등록세라든가 세금이나 이런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등기 신청 관련해서 필요적 정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신청인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요 법률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다. 요건 다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등기소에 관련된 관할 등기소 표시나 신청인, 날짜 이런 것들이, 또는 뭐 대리인이 신청할 땐 대리인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각종 등기에서, 이 각종 등기에서는 각종 등기,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할 때 뭐 지역권, 용익권 중에서 전세권 또는 임차권, 채권 중에서 이럴 때 무엇을 써야 되느냐 물어보면, 용익권 중에서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뭐 지료라든가 존속기간이나 이런 다 임의적. 지역권도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지역권에서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를 해드리고, 요역지에는 거꾸로 승역지가 어딘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전세권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여기까지만 필요적입니다. 임차권은 차임, 요거 한두 가지씩만 알면 돼요. 이런 것들. 요건 요약지 어디는 다 제가 다 정리해 놨을 거예요. 뒤에도 여러분들 어디냐면 31페이지 가면 최소한 여러분 알아야 될 거, 거기 몇 가지 적어놨죠. 31페이지 강의 노트 31페이지 몇 개 안 되죠. 그거 정도 말면 시험에 다 합격해요. 그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어떻게 다 이것저것 다 암기하느냐, 그 내용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실제 기출 지문들 보면 거기서 필요적인 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고, 저당권에서는 채권의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여긴 채권 최고의 채무자 표시, 근저당이라는 뜻, 뭐 이런 거, 취지. 자, 요거 빼놓고 뭐 여기 이자 약정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 되진 않지만 이런 것들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5번 지문 봅니다. 5번 지문. 최근에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각 권리 설정 등기 할 때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지상권에선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이지. 근데 지료는 임의적이라. 지료 여기다 지료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임의적이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에선 승역지 등기 기록에서의 설정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이렇게 승역지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선 임차권 뭐가 들어가? 여기 차임 이거 하나, 존속기간은 여기 안 들어가서 임의적이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은 채권액은 들어가지만 여기에 변제기라든가 뭐 이자 약정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한두 개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청정보 기록사항 중에 필요한 걸 기억할 때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기타 출제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신청정보에서는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22페이지 임의적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정보를 낼 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증명해야 된다 했어요. 신청정보에 자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다. 이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뭘 가지고 증명한다고 했어? 부동산 표시는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 예? 부동산 표시 썼어요. 그럼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신청정보란 말과 여기에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서류, 이걸 첨부정보라.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신청정보 썼다. 증명하려면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돼. 알았어요? 토지대장. 항상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게 뭐다? 대장이야, 대장. 그 다음 건물 내역을 써줬어, 신청정보에. 그럼 건축물 내역을 증명한 정보가 뭐예요? 건축물 대장 등본. 반드시 첨부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썼어. 원인이 매매. 그럼 원인 증명 정보, 매매 계약서, 거래 신고 필증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표시가 있어.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면 권리자 증명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 들어가야지. 의무자 증명해야 되는데 의무자는 주소 변동 내역이 있을 걸 확인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가야죠. 또 의무자임을 증명하려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거나 등기 필증이 있으면 이걸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전부 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즉 이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 다 증명을 해줘야 돼. 증명을. 그래서 그 증명이 안 되면 등기가 각하됩니다. 나중에 다 전부 다 첨부정보서 내준 건데 이 첨부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자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 이게 중요하다 그치? 첨부정보 중에 진정성 증명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원인증명정보. 원인증명정보가 뭐예요? 각종 계약서를 말합니다.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된다. 각종 계약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즉 원인증명정보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내용은 주로 뭐냐? 바로 거민계약서 문제. 요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 거민제도는 지금 없어진 제도는 아니고 현재도 유효하다 있지. 언제 거민을 받느냐? 이것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언제 이전 등기할 때. 즉 등기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계약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일 것. 요런 전제에서 거민을 받아라. 자, 거민은 행정청인 시장 등으로 거민을 받아라. 즉 국가가 개인의 거래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등기냐?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 국가 입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등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탈세를 막고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 거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등으로부터 거민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거민의 대상이 되는 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조건?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기 때문에 어떤 얘기요? 계약이 아니라면 아무리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거민 대상이 아니고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거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이전하는데 보니까 뭐냐? 수용으로 인한 이전이야. 계약이 아니네. 수용. 또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야. 계약이 아니네. 이런 경우는 거민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인 계약인데 무슨 등기를 하냐 봤더니 등기 목적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있어. 계약을 통해서. 그럼 거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기억을 잘 해주죠. 왜 그러냐? 이런 목적이 없어.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어. 이건 언제냐? 일방 당사자가 보니까 누구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야. 그럼 본인들이 계약 내용 다 알고 있네요. 거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 즉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 의지하는 제도가 있어.
거민 받은 걸 본다라고 규정한 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나 또는 주택 거래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거민은 받은 거를 보죠. 국토교육 및 이완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은 받은 거를 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거민을 받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민을 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이 뭐냐. 자, 이런 계약을 원으로 이전 등이 하는데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이 판결은 탈세 목적을 막기 위한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왜? 등기를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 받는 거. 법원에서. 그래서 행정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민 제도와 취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판결 받았을 때 시장이 당사자가 판결 받는 거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 내면 됩니다.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 낸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 부동산이 허가를 받았는지 무허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은 거민에 영향 안 미칩니다. 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계약을 원으로 이전 등이라면 거민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대부분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은 대부분 무슨 계약이냐? 유상계약인 매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어디로 가느냐? 공인중개사법에 가보니까 거래신고를 60일 이내 해라. 반드시 거래신고하게 돼 있어. 그럼 거래신고하게 되면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하니까 거민을 따로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가 그럼 아니면 어떠냐? 매매가 아닌 증여했다면, 증여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여계약서에 거민 찍어서 갖다 대줘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민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더 강화된 제도로, 여기서 거민을 의지한다는 것은, 받은 거로 본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강화된 엄격한 제도로 운영된다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졸업증이야. 이건 대학 졸업증이야. 대학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거민 받았,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아, 대학 나왔네. 그럼 초등학교 당연히 나온 거네. 이렇게 본 거로, 이걸 거민 받은 걸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오늘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5번까지 6번 보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신청한 경우, 요거는 여기 특별히 아까 일괄 신청에 대해서 규칙 47조에 공동담보, 이 공동담보라든가 또는 경매, 공매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말소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괄 말소 촉탁, 여기서 일괄이랑 한 장으로서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에 명문화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7번 보세요. 등기 원인증서가 집행령 판결서인 경우에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라. 판결서 이 자체에다 거민을 받아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거민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무허가 건물, 이걸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거민에 영향 안 미친다 했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이야.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거민 대상이 되고, 분양계약이란 게 뭐냐? 분양계약. 그럼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을 했다는 건 최초의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건물 건축한 자가 최초로 매매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분양.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니까 뭐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당연히 분양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매매니까 지금 뭐로 간다? 지금은 거래신고제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민 대상은 되는데 거래신고 필증을 내면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화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고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신탁 해지 약정서 계약입니다.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자 신탁 해지 약정서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뭐야? 거민을 받아야지. 신탁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원인 증서인 매매 계약 해제 증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 지금 계약을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한다고? 소유권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는 거민 대상이 아니죠. 이전 등기만 거민 대상이에요. 이전 등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원리만 파악하면 됩니다. 원리. 아, 요때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거민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원인 증명 정보라는 건 원인 증명 정보 그 자체를 말하는지 뭐 사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23페이지에 그 7번에 계약을 원유 이전 등기할 때 거민계약 첨부 여부 요 정도 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요약집은 보면 거긴 등기필 정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도 17페이지 같이 펴놓고 자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가 문제돼요. 어디서 문제되느냐? 지금 전통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거.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는 두 번 문제되더라. 언제 문제되냐? 지금 등기를 어떤 단계냐? 신청 단계냐? 아니면 등기를 다 마친 완료 단계냐? 마친 경우냐? 완료한 경우냐? 그래서 여기 신청 단계에서는 왜 등기필 정보가 문제되느냐? 이게 문제되느냐? 요때는 의무자 등기 진정성 문제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등기 마친 경우는 왜 문제되냐? 요때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생겨서 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지가 달라. 그럼 이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면 만약 이렇게 이렇게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판다했을 때 신청 단계에서는 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다? 의무자. 매수인을 뭐라고 했어? 권리자. 신청 단계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이 건물 부동산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건물 주인도 아닌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하면서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네가 소유자 맞는 걸 증명해봐 이러니까. 그럼 집문서 땅문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소부터 받았던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은 추정해 주겠다 소유자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받아서 이걸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주는 건 왜 줄까요? 반대급 부이행이 끝났기 때문에. 즉 매매 대금을 다 잔금을 줬어. 그럼 이 사람 뭘 줘야 돼? 집문서 땅문서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야. 이걸 등기 갖다 냈다고 보세요. 그럼 등기관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문서가 얘가 줘가지고 가지고 냈어.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권리 이전에 따라서 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줬구나. 그래서 요 의무자의 진정성을 이 진위를 추정해주겠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위만 확인하면 의무자의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등기관이 확인했어? 그럼 끝났어 그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끝나면 등기필증을 냈으면 얘한테 돌려주는 거 의무자 거니까. 등기 한 번 확인했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등기필증을 냈다면 의무자 거니까 얘한테 돌려줘야지. 알았어요? 근데 보통 의무자가 찾아가질 않지. 자기는 돈 받으면 건네주면 끝나니까 더 이상 찾아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권리자한테 새로운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 이걸 줄 때 요 뒤에다 같이 붙어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냈던 서류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이란 말 쓰면 이것은 이 서류는 권리증은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하고 원래 의무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져가니까 얘가 보통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는 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후 누구에게 주느냐 물론 뭐라 해야 돼? 의무자한테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해 되는. 그럼 권리자한테는 어떻게 돼?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요 권리자한테 줘야 돼. 알았어요? 이게 여기 마친 경우 요때 새로운 걸 언제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권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게 바로 기입 등기라고 했지. 보존, 이전,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고
권리에 대한 이전 가등기나 설정의 가등기. 요 가등기 하는 경우도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거.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 나중에 조금 더 여기서 나가서 몇 가지 더 볼 게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요 진정성이란 뭐야? 의무자이지. 의무자. 등기 의무자 진위. 그럼 등기 의무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의무자. 의무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무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질문이 너무 어렵게 했나? 의무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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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무자는 왜 의무자라는 말을 붙였을까? 등기 의무자. 예? 그러니까 권리자가 있으니까 의무자 붙였지. 여자란 말은 왜 여자를 붙였을까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란 말이 나왔지. 이 낮이란 말은 왜 낮이 있을까?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무자는 권리자가 있으니까 의무자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권리자 의무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예? 어디서? 이거 전제 어디서? 매매랑 공동신청. 매매만이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도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고 다 상대방이 있는데 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봐야 공동신청. 이 공동이란 말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무자와 권리자 서로 반대 방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무자는 공동신청에서 나오는 개념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를 언제 내느냐? 그러면 의무자가 있을 때 냅니다. 의무자는 언제? 공동신청. 그러니까 언제 낸다? 공동신청은 당연히 의무자 있고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동이 아닌 등기를 뭐라고 한다? 단독신청. 그럼 단독에는 뭐가 개념이 없어? 의무자 개념이 없다. 그럼 의무자 등기필정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그럼 무엇이 공동이고 단독이냐? 법률행위 계약이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계약.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이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상속. 상대방이 있어 없어? 돌아가신 분과 이러면 계약하고 돌아가신 분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으니까 계약 좀 하자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나요? 상속 등기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뭐라고 했어?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여기 부동산은 여기 상속인한테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4명이 있어도 다 똑같아요. 만약 지분이 같다면 4분의 1씩 다 넘어갔어. 그러면 이 부동산 상속받았어. 얘는 상실 여기 취득. 이렇게 가야 돼. 공동이야. 의무자 권자. 이미 죽은 사람이 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못하지. 그러니까 어디? 이쪽만 가지. 인원이 100명이 와도 뭐야? 단독 신청이야. 상속 등기는 어느 한쪽만 가잖아요. 단독 신청이. 그래서 의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동 신청이라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 내는 등기 물어봤어. 공동이냐 단독이냐 알면 끝나는 거지. 다만 하나 예를 기억할게. 요 단독 신청 중에서 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원래는 공동을 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를 안 해서 판결 받았을 때. 그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누가 단독 신청할 때? 승소한 누구? 등기 누구? 의무자야 권리자야? 의무자 의자가 동그라미 있다.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 이게 뭐야? 등기필 정보를 낸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낸다.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낼 필요가 없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판결 중에. 요거까지만 기억해주면 돼. 일단 요거만.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가 주로 나와. 자, 신청 단계에서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낸다? 공동 신청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이냐 단독이냐만 다 끝난 겁니다.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하려고 하면 등기필 정보 내야 안 내요?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등기필 정보 내야 안 내? 전세권 혼자 벽 보고 할까? 상대방이 있어야 될까? 임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있지? 그럼 당연히 내는 거야. 공동 상대방이 있으니까 무조건.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그래.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는 거 상대방이 있잖아요. 무조건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 증축했어요.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려고 건물이 면적이 증가됐어. 표제부에서 면적을 바꾸려고 그래. 등기필정보 낼까 안 낼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건물 증축이 있으면 권리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내가 소유권을 넘긴 겁니까? 부동산만 표시만 바뀌어서 어디서 표제부에서. 그럼 공동이야 단독이야? 단독이 상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이걸 암기하려고 하면 원리만 딱 생각하면 끝난다니까. 억지로 암기 어떻게 해 이걸 다. 의무자가 있어야만 내는 거라. 의무자 있으려면 계약이 돼 있어야 돼. 즉 법률에 했어야 되는 거야. 단독행위라든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나 물권 변동과 무관한 표지앱에서 하는 등기나 주소 변경 등기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없어. 그러니까 다 단독이야. 단독이면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 그럼 뭐 안 내? 등기필 안 내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 이거는. 자, 그다음에 요 문제 하고 이거 언제 내느냐? 요 문제 중에서 이거 승소한 의무자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외니까.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요거는 매수인이 누구일 때 이런 말 썼지? 매수인이? 매수인이 누구야? 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있지? 강부자. 그렇죠? 승소한 의무자라는 건 뭐예요? 매도인이 소송해서 등기를 넘긴다는 거예요. 왜? 매수인이 등기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딱 등기라고 봤더니 이 사람 등기 안 해가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 유명한 아줌마였죠?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안 해가니까 권리자가 등기 안 해가. 그러니까 의무자가 각종 세금이나 여기 이쪽 나오니까 빨리 등기해가라 요구하지. 이걸 뭐라고? 등기인수청권. 해도 안 해가면 이쪽에서 뭐야? 의무자인 매도인이 법원에 소송제에서 판결받아야 돼. 이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누가 판결받았어? 승소한 누가? 등기 의무자. 얘가 판결받았잖아. 얘가 판결받아 혼자 판결문 들고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서 매수인 앞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등기필정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정물 낸다 안 낸다? 낸다. 이걸 자꾸 기억해야 돼. 아, 강부자 생각하면서 승소한 의무자 낸다. 연결시켜야 시험장에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하도 우린 공부할 게 많으니까 들어도 지나면 또 까먹고 계속 이제 자꾸 이제 해서 원리를 터득하고 그러면 나중에 암기 안 해도 이거 보면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단순 암기했을 때는 이게 뭔지 또 생각이 안 나.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라는 이 부동산 등기도 굉장히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재미있고 쉬워요. 아, 이런 게 있어서 하면 또 재미가 있어. 근데 원리를 이해 못하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골치 아프다. 공시법 중에 등기 왜 이렇게 까다롭지? 뭐 이러고 말어. 근데 등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일정 정도만 올라가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민법 공부이 3분의 1만 하세요. 그럼 끝나. 민법 공부이 3분의 1. 전 반도 필요 없어. 3분의 1만 투자하면 끝나는 거야. 민법 하는 양의 3분의 1. 근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특히 이 등기 진정성 관련해서 이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요거 언제 내는가 요 문제 꼭 기억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문제는 아직은 출제 안 됐는데 중요한데 안 나왔어. 법무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만 공인 중에는 여기 안 나오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청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의 필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멸실 등으로 분실해서 없어졌다. 그럼 어떡할까요? 없어 지금. 없으면 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나는 분실했으니까 못 내요. 그러면 그냥 등기관이 알았어 인정해 줄게. 이러면 끝납니까? 이건 반드시 뭔가 수단을 마련해야 돼.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 첫째 어떻게 하라겠어요? 첫째,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 출석 나가야 돼. 출석해서 본인을 증명해야 돼. 의무자 직접 나가야지 방법이 있어요. 신분증 들고 나가야 돼. 이때 당연히 신분증. 이 신분증에 속하는 게 뭐야?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한 거 있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국내 거소신고증. 이것은 그 안에 인적사항을 쓰고 무엇이 붙어 있을까? 본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등기관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출석하라는 거예요. 출석하면 이걸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등기관이 눈으로 봤으니까 믿을 수 있죠. 뭘 작성한다 해서 이거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에 자, 법무사나 변호사는 등기관은 아니지만 역시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할 수가 있다 했지. 그리고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 확인 서면, 확인 정보를 작성한다. 이걸 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을 때는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 공증인한테.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의무자 작성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본이라고도 합니다. 공증정보를 작성하는 방법. 이 셋 중에 택이라는 건데,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식이 안 되냐면 임의대리는 못해요. 임의대리 방식 안 된다. 자, 의무자 직접 나가라 했더니 오늘 수업 때문에 못 나가니까 내 친구 내보낼게. 인정해 주세요. 그럼 등기관이 이게 갑의 친구 을이 왔어. 을 보고 갑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신분증 내가 대신 가지고 왔으니까 친구를 보면 대충 알겠죠? 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직접 의무자 출석할 때는 이건 임의대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자가 누구냐 봤더니 3살짜리 아들이야. 그럼 누가 왔어? 법정대리 나갔어. 이건 가능해요. 임의대리는 안 되지만 법정대리 방식은 되는 거다. 요거 직접 출석한다고 했을 때는 임의대리 방식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요 3가지 방법 이해는 없다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관련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제 내느냐? 이거 그 원리라면 공동신청. 그럼 단독이면 안 낸다. 단독이지만 예외 하나 기억해 주라. 승소한 의무자. 즉 판결 중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럼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내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예외.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거 하나만 예외. 그다음 분실 등으로 없다면 어떡하냐? 직접 출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임의대리 방식이 안 된다. 그래서 등기관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그다음에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역시 이거 본인 확인하고 확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의무자 작성 부분을 공증받아라. 공증받으려면 공증인이 본인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다 확인해 버려요. 공증인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공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변호사가 공증은 아니지만 공증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더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그래서 요 셋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눠진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아까 10번까지 아까 봤었죠? 11번도 보다 말았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지번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인정 등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을 받아야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을 받은 걸 본다겠죠? 그래서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내용이 다 포함시켜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행정청에서 시장 등이 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1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한 경우 등기 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유증은 공동이라고 해서 단독이라고 했어요? 유증 등기 절차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유증? 요거부터 이제 여기서 아까 이게 공동이냐 단독 이것만 알면 끝난다 했지. 그러면 유증하면 유증과 상속을 구별해라. 상속, 유증에는 2가지가 있다 했지?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자, 2가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건지, 물권 변동,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건지,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말이 되는 거예요. 상속은 물권 변동 어디? 민법 187조, 이게 무슨 얘기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포괄 유증 역시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 민법 186조 이건 뭐야?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 이거 차이가 있어. 자, 포괄 유증과 상속은 물권 변동 등기 필수된 점은 같아요. 근데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이건 4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넷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4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 그 다음에 촉탁,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한 직권, 명령. 자, 요 4가지 중에서 신청 중에서 원칙이 뭐야?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신청. 이렇게 됐다 했지. 요 절차 이 4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속 등기는 뭐라고? 여기서 단독신청. 그러면 유증은 항상 뭐야? 유증은 다 공동신청. 알았어요? 공동신청. 유증은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무조건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유증을 하게 되면 자 수증자 유증 받은 사람이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자 내지 상속인, 유언집행자가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을 해야 돼. 유증에 따른 등기는 전부 다 뭐다? 공동신청. 그럼 뭐 등기 필정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상속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포괄 유증도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 하에야. 그럼 등기 절차를 물어볼 때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유증은 포괄, 특정, 무창고 전부 다 뭐라고? 공동 신청. 이걸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엉키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증은 공동 신청이므로 등기 필정보 내야 안 내요? 내야 되지. 당연히 낸다. 무조건 공동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 나오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먼저 빨리 떠올려야 돼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이나 소유권 등기, 즉 상속 등기.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죠.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지. 필증 요하지 않는다. 안 내는 겁니다. 14번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 예외 하나죠. 이거 승소한 의무자 요것만 내는 거야. 그 다음 등기 필증 내 등기 필정보 이게 멸실됐을 때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본에 확정일장을 받아 그 부분 한 통을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확정일장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확정일장? 민법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임대차. 임차인이 자 전입신고하고 나면 이 일부터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 들었죠? 이 확정일자와 여기 확인정보, 확인서면 이건 다른 거예요. 확정일자는 여긴 없어. 여긴 확인은 했지만 확정일자 제도가 등기필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임대차 계약서와 이거 잠깐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 안 돼요. 확정일자 제도는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확인한 비슷한 말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가 등기필정보에서 여기다 연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6번 등기필증 내 등기필정보 이것이 멸실됐을 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한 경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정보 이게 확인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여기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 한해서 확인 정보를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